박나래 자택의 절도범, 훔친 작물도 내놨다. 자, 제가 박나래 씨 사태를 꾸준히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야, 이런 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야말로 쓰레기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참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박나래 씨가 이 단독주택 매입하고 방송에는 등장했지만, 어쨌건 자신의 사생활, 자신의 집으로 이런 도둑이 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예상이 충분히 가고, 훔친 작물을 또 이 절도범이 내놨어요. 이 범죄자들의 특성입니다. 알고 보니 과거에 이런 전과 이력이 있었다. 자, 이런 인간들의 과거를 보면 항상 전과 이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자, A씨는 이 박씨의 자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작위로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다 조사하고 돈 좀 있겠지 싶으니까 갔겠죠. 하고 많은 집 중에 왜 박나래 씨의 단독주택에 침입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박나래 씨의 집 주택에는요, 엄청난 재벌가들의 집이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운영되는 상업시설도 존재합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 박나래 씨 집에 들어갔다라는 건 노렸다라는 거죠. 완전 범죄죠. 전부 다 깜빵으로 행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3월 달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었다라는 거죠. CCTV를 통해 보니 동일한 인물의 소행이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심각한 사태, 얼마나 박나래 씨가 힘이 들었는지 억측이 많아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난범 체포 후 나 혼자 산다 녹화에 정상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니 스타뉴스에서 직접 취재한 결과 14일 날 진행된 나 혼자 산다 촬영 스케줄을 정상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도난 사건의 진범이 체포된 이후에 첫 녹화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최근 예상치 못한 여러 사건들로 심적 부담감이 컸던 그가 나 혼자 산다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라는 겁니다. 이 박나래 씨 측의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 도난 사건은 따로 더 언급할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기할수록 계속 와전만 되고 억측만 생겨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이 박나래 씨가 진범을 잡았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해서 말씀드렸던 장도연 씨 사태, 장도연 씨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 내용들이 다 가짜뉴스다, 그렇게 제가 호소하듯이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되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장도연 씨가 훔쳤다는데 네가 뭔데 아니냐고 하냐, 취재했냐. 황당하게도 전혀 가짜라는 게 이번 언론 기사를 통해 탁 공표되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건 이 박나래 씨가 진범을 잡았다고 하니 이러한 말이 나와요. 장도연 씨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또는 장도연 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박나래 씨 집에 들어갔었던 수많은 유명인들이 존재할 텐데 그 유명인들과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조금은 부담스럽다 보니 이렇게 덮고 넘어간 게 아니냐. 더 황당한 건 박나래 씨가 자신의 홍보를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냐. 와, 이런 댓글들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되고, 온라인 상에서 왜 박나래 씨가 지금 그런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고소하겠다라고 선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댓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더불어서 이 피해 규모가 고가의 기금속부터 수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만 원입니다. 수천만 원. 수천만 원이면 이게 뭐 1,000만 원 정도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들고 나가서 작물로 내놨다라고 하니, 작물이 뭡니까? 결국 물건 훔쳐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팔려고 내놨다란 얘기잖아요. 그러니 박나래 씨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 했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고, 다만 이 이야기를 따로 언급하기가 박나래 씨 스스로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라이브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댓글들을 보면 여전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박나래 술 마시고 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보기 싫다, 자업자득이다, 돈 자랑 집 자랑,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박나래 씨에 대해
너무 그렇게 와전돼서 보실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왜 박나래 씨를 두둔하냐, 왜 박나래를 감싸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상황을 좀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박나래 씨는 피해자였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이 박나래 씨가 사실 뭐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든 뭘 하든 방송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실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렸을 때 박나래 씨와 제작진의 의도가 뭐가 됐든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박나래 씨가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고 뭐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하는 것까지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박나래 씨 숨도 못 쉴 거 아닙니까? 숨 막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박나래 씨가 뭐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아마 너무 가혹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장도연 씨가 연루가 되었다라는 가짜뉴스가 나왔을 때는 장도연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 채팅창에 오셔서도 박나래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박나래 씨를 응원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숫자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뭐 이제는 박나래 씨를 응원하는 분들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상태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이게 사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보아 씨도 입을 열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알다시피 전현무 씨와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서 사과를 했잖아요. 전현무 씨랑 박나래 씨가 사귀는 게 말도 안 된다. 근데 그 이후에 사과를 했고 박나래 씨가 이것을 받아들였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사과한 이후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보아 씨가 자신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일뿐만이 아니라 사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떤 분들에겐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예전에는 그저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도 바뀌고 저도 변하고 그 변화들이 동시에 밀려오며 이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곳이 맞을까 계속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가 음악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과 음악으로 연결되고 싶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더 무대에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는 우리 마음속엔 아직도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힘을 낸다. 응원 감사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알다시피 안 사귈 것 같다. 오빠가 아깝다. 라고 말을 했었던 이 얘기, 이 사건 때문에 보아 씨가 이렇게 최근에 좀 사적으로도 힘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추측을 제가 볼 때는 기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댓글 반응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댓글 보면 술 끊어라, 오버하지 마라, 어쩌라는 거냐, 미안한데 나는 보아야, 어쨌건 상대를 무시하는 건 큰 실수다, 오글거리는 글이다. 자, 그러니까 보아 씨가 사과도 했고 당사자인 박나래 씨가 사과도 받았고 끝났음에도 이렇게 네티즌들은 여전히 이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이 범법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맹렬하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참 이렇게 도의적인 부분, 그냥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연예인들이 받는 피해가 참 박나래 씨뿐만이 아니라 보아 씨도 그렇고 전현무 씨도 그렇고 좀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나래 집 노출한 나 혼자 산다. 매우 위험한 프로그램이다. 전문 범죄 분석가인 프로파일러가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도난 피해를 당해서 우려를 키웠던 박나래 씨가 이 고정 출연 중인 나 혼자 산다의 대표로 보여지는 집 관찰 예능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알다시피 박나래 측은 해당 사건을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하여 지난 8일 경찰의 자택 내 CCTV 장면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의뢰한 바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체포했고 구속영장 또한 발부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여러 차례 집을 상세히 공개했던 것이 재조명이 되면서
일상 관찰 예능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른 겁니다. 15일 방송된 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프로그램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해당 범죄는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된 연예인들의 근본적인 보안 위험성을 드러낸 사례이다. 나 혼자 선다와 같이 자택을 공개하는 방송이 범죄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 거주지를 노출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전문 도둑,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 절도범. 절도범도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예인들만을 노리고 다니는 범죄자들에게도 박나래 씨의 이번 사례는 굉장히 위험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산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들은 돈 벌려고 하는데 이거 누가 말리겠냐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참에 프로그램 폐지하자, 이미 의도가 많이 벗어나지 않았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찬반 여론이 거셉니다. 재밌게 보는 사람이 더 많은데 안 보고 싶은 사람이 보지 마라. 시청률 잘 나오는데 왜 폐지하라 말하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는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출산율도 세계 최저인 나라, 아무리 돈이 좋다고 집안 보안도 갖다 내놓고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나오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박나래 집인 줄 몰랐다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러자 범죄자의 말을 믿냐? 거짓말 아니겠냐? 범죄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어떻게 믿냐?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박나래 씨의 집을 턴 이 터리범은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박나래 씨의 집이다라는 걸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연예인들의 일상 재미없다. 폐지에 대한 여론이 과거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 박나래 씨의 사태로 인해서 나 혼자 산다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폐지해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채널만 돌리면 이런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은 폐지가 답이다. 이런 얘기가 서서히 화두에 오르고 있는 도둑으로 지목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짜뉴스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요, 이 정도로 돈독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장도연 씨가 현관에 걸어두면 도둑이 안 들어올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야, 장도연 씨가 현견 지명이 있었던 게 아니냐. 만약 저때 알았다면 이 박나래 씨가 이런 절도 사건 휘말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